지주막하 출혈은 40, 50대 일할 때 생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그 WHO 사무총장 하셨던 이종욱 사무총장님이 네. 일하시던 와중에 생기셔서 사망하셨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이 지주막하 출혈이 더 많죠? 동맥류가 곧 나이 때 잘 터져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만약 발견 안 하고 그 시기를 지나면 나중에 안 터진다, 그런 뜻은 아니고 터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정말 이대로만 하시면 거의 한 우리나라의 90% 되시는 분들이 뇌졸중이 안 생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건강도 건강이지만 가계 지출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식비에, 교육비에, 거기다가 통신비까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 원, 휴대폰은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 원까지. 더불어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전화기는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추천 이벤트도 있어요. 내가 가입하고 지인을 소개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이 중복 지급됩니다. 1명, 2명, 3명 지인 추천도 쌓이게 되면 나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오겠죠? 꿀팁이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670-2521로 거셔서 상담하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통신비도 꼭 챙겨가세요. 역시 비교원. 추가로 김현욱의 지식일보 왔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이 더 있습니다. 오늘은 뇌출혈이 정말 무서운 이유와 평생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많은 분들이 뇌졸중 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병을 생각하는데 특히 뇌출혈이 더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뇌출혈도 이제 두 가지 종류긴 한데 뇌실질 출혈하고 지주막하 출혈 둘로 나눕니다. 근데 뇌실질 출혈은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한 20%가량,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은 50%까지도 되기 때문에 발생하고 거의 절반 가까이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고, 뇌경색은 사실 장애가 더 문제이고요. 한 1년 정도 돼도 사망률이 5%까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중증도는 좀 약하고 뇌출혈이 훨씬 더 심각한 병인 건 맞습니다. 후유증과 관련된 건 뇌경색이고 목숨과 관련된 거는 뇌출혈이네요. 네, 그러기도 한데 사실 뇌출혈 환자도 살아남으신 분들은 후유증이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말끔하게 살아나시는 건 아니라서 후유증도 문제고 사망률도 문제가 되죠. 출혈이 생기면 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뇌라는 장기 자체가 우리 몸을 다 관장하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인데 실제 재생 기능이 거의 없어서 손상되면 바로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또 뇌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두개골, 뇌막을 3겹, 그다음에 뇌척수액까지 이렇게 둥둥 떠 있게 온갖 보호 장치를 다 해놓던 게 뇌출혈에는 오히려 이제 문제가 돼서요. 출혈이 빡 생기면 새로운 종괴가 생기는 거라든지 새로운 압력이 생기다 보니까 뇌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뇌압이 크게 올라가면서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뇌출혈 자체는 멀쩡한 뇌에 들어온 혈액 때문에 새로운 종괴 효과, 그다음 뇌압 상승으로 뇌세포들이 지속적으로 죽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뇌출혈도 사실은 네. 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수술해서 다 깔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아닌 거죠?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복부장기나 뭐 흉부장기는 출혈 부위를 빨리 찾아내서 봉합을 하든지 막든지 하게 되면은 사실 장기가 기능 손상이 조금 있어도 나중에 돌아오든지 아니면 나머지 장기가 똑같은 기능을 하면 되니까요. 뇌는 터졌을 때 거길 열어서 들어가는 순간 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뇌의 실제 비중이 거의 물과 같은 수준이라서 수술하는 사람이 만지는 것조차 뇌가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뇌를 해집고 들어가서 출혈 부위가 여기구나 하고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에서 더 큰 손상을 주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아주 미세 수술로 지주막하 출혈 있는 부위를 찾아서 예전엔 클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뇌를 열지 않고 들어가서 출혈 부위를 이렇게 살짝 막는 코일을 넣는 시술이 이제 오히려 또 선호될 정도로 최대한 안 건드리면서 살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는 것 자체가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 사실 우리 뇌가 너무 중요한 곳이지만 너무 약해요. 그리고 그 물과 밖에 안 되는 비중에 아주 군데군데 신경세포들이 있어서 건드리는 족족 이제 손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그러니까 뇌에서 혈관이 터지기 전에 알아내는 방법인데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뇌졸중은 뇌경색도 생기기 전에 막는 게 제일 중요하고 뇌출혈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조금 뇌출혈 쪽은 약간 어이없을 수 있는 게 뇌실질 출혈 말고 지주막하 출혈만 생각하시면, 지주막하 출혈은 아예 일생 안 생기게 막든지 네. 아니면 생겨서 사망하시든지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갈림길을 미리 본인의 증상이나 이런 걸 알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지주막하 출혈은 현대 기술로 완벽하게 환자분의 뇌출혈을 완전히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근데 뇌실질 출혈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의 예방과 관련된 그런 캠페인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네. 지주막하 출혈과 네. 뇌실질 출혈 네네. 이렇게 좀 계속 그 두 개를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이 정확한 차이는 뭐예요? 두 개가 전혀 다른 병이라서 그런데 이게 뇌가 있으면 심장에서 올라온 큰 혈관이 바로 뇌를 관통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 모든 장기들이 보면 큰 혈관이 일단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일주하듯이 이렇게 주변을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압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작은 혈관들이 이제 파고 들어가요. 큰 혈관에 터졌을 때를 지주막하 출혈. 그다음에 뇌로 파고 들어간 작은 혈관이 터진 걸 뇌실질 출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혈관이 터지는 상황이 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표현을 쓰냐? 뇌 안에 공간 중에 지주막 내지 거미막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쪽 공간이 뇌척수액으로 차 있으면서 큰 혈관이 돌아다니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터지면 지주막 아래 공간에 혈액이 쫙 퍼진다고 해서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뇌실질 출혈은 뇌로 파급돼서 들어가는 관통하는 작은 혈관들이다 보니까 뇌실질 출혈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뇌실질 출혈은 작은 혈관이기 때문에 지주막하 출혈만큼 뭐 사망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고 이쪽은 뇌경색하고 연관성이 아주 높아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질환이고 지주막하 출혈은 그런 게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그 동맥류라고 해서 동맥이 좀 약한 부위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뇌에서 생긴 뇌동맥류가 어느 날 갑자기 파열될 때 벌어지는 사건이 전체 지주막하 출혈의 85%를 차지합니다. 근데 나머지 15%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고 이 85%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절반이 돌아가실 정도로 심각한 출혈이 되는 거죠. 또 더 안 좋은 점은 뇌실질 출혈은 더 노인한테 생기고 사이즈가 작은 경우가 많은데 한 7, 80대 지주막하 출혈은 4, 50대 일할 때 생깁니다. 더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더 젊은 위험해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경우가 그 WHO 사무총장 하셨던 이종욱 사무총장님이 네. 일하시던 와중에 생기셔서 사망하셨고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이 지주막하 출혈이 더 많죠? 동맥류가 그 나이 때 잘 터져서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 나이를 넘겼다는 거는 그 위험성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그 이후로도 점점 더 터지는데 워낙에 이제 일찍 터지는 병으로서 좀 유명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거고요. 그거를 만약 발견 안 하고 그 시기를 지나면 나중에 안 터진다 그런 뜻은 아니고 터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뇌실질 출혈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위험성이 사이에. 더 높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뇌를 검사하는 방법 중에 MRI, 네. MRA라는 게 있는데 네. 검사 방법을 통해서 혹시 뇌출혈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지주막하 출혈은 거의 완벽하게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MRI, MRA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합리적으로 만든 이름인데 사실은 모든 그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나 이런 장기를 찍는 장치를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 그래서 다 MRI예요. 뇌 조직만 찍는 걸 이제 편의상 환자분들한테 MRI라고 얘기를 하고 혈관만 따로 찍는 걸 MR 엔지오그래피라고 해서 MRA라고 이렇게 썼더니 이제 환자분들이 MRI, MRA 구별해서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모두 다 MRI인데 우리가 구별해서 그냥 편의상 얘기할 때 MRA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MRA라는 장비로 영상을 찍으면 뇌 혈관을 아주 정밀하게 볼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한 1mm, 심지어 0.5m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동맥류가 MRI에서 확인이 됩니다. 보통 4mm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파열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4mm 넘어가는 분들한테 미리 시술을 이제 권유하게 되죠. 그러면 MRI, MRA를 다 찍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찍어도 됩니까? 목적이 다른데요. 당연히 둘 다 찍으면 둘 다 굉장히 귀중한 정보를 줍니다. MRI는 뇌 자체가 뇌경색이 지나간 적이 있는지 다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 뇌 건강 자체가 어떤지 뭐 치매가 올 정도로 뇌 위축이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고요. MRA는 동맥경화로 혈관이 막혔는지 동맥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니까 기능이 다르죠. 뭐 사실 이걸 비교하면 안 되고 뭐 목적에 따라 찍으셔야죠. 둘 다 찍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MRI나 MRA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대학병원에 가서 꼭 찍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나요? 대학병원은 대학병원에서 찍지 말라고 네. 굉장히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사실 보험이 되면 비용이 똑같은데 보험으로 찍으신 분들은 그 목적이 있으니까 이분이 뇌경색이 있었다든지 뭐 치매가 굉장히 심할 것 같다든지 하면 이제 보험으로 다 찍어주는데요. 이렇게 예방 목적으로 뇌를 알고 싶다고 찍은 건 보험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비급여로 찍게 되는데 비급여는 우리나라에서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거든요.
3차 병원에서 환자들 봐야 되는데 이제 비급여로 찍는 것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서울대병원 같은 큰 병원들은 굉장히 비싸게 책정돼 있어요. 근데 사실 목적 자체가 동맥류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라면 저렴한 곳에 어디서나 찍으시면 됩니다.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보통 되게 MRI나 MRA를 하나만 찍으시면 50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병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일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지켜야 할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혈압을 자주 재보십시오. 그래서 혈압을 재서 본인의 혈압이 130, 80을 넘어가는 일이 자주 벌어지면 고혈압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혈압을 좀 조정하시는 게 좋다. 저는 우리 몸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혈압이라서 뇌뿐 아니라 모든 장기들 손상의 1번 타자가 고혈압이 됩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네. 이 교수님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저만의 뭐 제가 좀 알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하는데 네네. 그걸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일반인들한테 좋은 면만 얘기할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뭐 좋은 음식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다 좋은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내내 살으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음식을 먹다가도 뭐 이제 좀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가끔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치팅데이처럼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건강에서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 풀 만한 상황을 하시고 평상시에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생활 습관을 딱 정해서 그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성격이 T다 보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잘 살아라 이런 걸 되게 싫어해서 목표가 다 정해져 있어요. 혈압 같은 경우 내가 평상시에 쟀을 때 130, 80을 넘지 않겠다. 당화혈색소를 1년에 한 번 재는데 6.0%를 넘지 않겠다. 콜레스테롤을 쟀을 때 내가 LDL 콜레스테롤이 100을 넘지 않겠다. 그거를 어떤 방법이든 도달하면 평생 요 세 가지가 정상 수치다. 그러면 저는 아마 혈관적인 사고는 거의 안 생기고 여생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혈압을 자주 재라 그렇게 과정을 알려주는 것보다 목표를 알려주는 거죠. 뭐 알아서 사시는데 가끔 재시는데 130, 80씩 넘지 마세요. 본인이 이제 알아서 사셨는데 반드시 혈액 검사를 1년에 한 번 하셔서 당화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을 쟀는데 넘는다. 그럼 반성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네. 시청자분들이 뇌출혈과 관련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미리 알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본인이 이렇게 동맥류가 있든 없든 평상시에 두통이나 이런 걸로 알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완전히 무증상이라서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우연히 발견한 동맥류 중에 정말 큰 분은 4mm 넘어가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10몇 밀리미터도 있고요. 15mm도 있고 많습니다. 심지어 뇌를 크게 차지할 정도로 동맥류가 생기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도 증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서서히 커지기 때문에 뇌에서 다 평형을 맞추고 있어서 발견되면 깜짝 놀라죠. MRI 보면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큰 동맥류를 이거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시한폭탄이래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시한폭탄이라고 옛날부터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뇌의 시한폭탄이 동맥류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오해다. 완벽한 오해고 전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시청자분들께 꼭 남기고 싶은 뇌혈관과 관련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오늘 뇌출혈 말씀드렸으니까요. 뇌출혈에 있어서 미리 알 방법은 없으니까 경제적인 거에 닿는 면에서 일단 MRA 같은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본인이 잘 하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중에 꼭 혈압을 자주 재보시라. 재보시고 그 수치를 가지고 반드시 판단을 해보시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을 내셨잖아요. 어떤 의도인지 그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뇌졸중 환자를 보면 뇌졸중 환자를 계속 치료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환자들은 제가 볼 때 다 막을 수 있었다. 안 생기고 여기 안 올 수 있었다. 근데 안 오게 만드는 거를 이제 방송이나 다른 책이나 이런 거 봤더니 좀 너무 막연하고 잔소리만 잔뜩 써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나이대별로 단계별로 아주 간단한 방법만 명확하게 해서 본인이 뇌졸중으로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제가 환자 입장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왜 준비해야 되는지를 학술적인 걸 좀 피어나게 풀었었고요. 이대로 하시면 뇌졸중으로 남은 여생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 평생 서울대 병원에 올 이유가 없다. 정말 이대로만 하시면 거의 한 우리나라의 90% 되시는 분들이 뇌졸중이 안 생길 겁니다. 멸종을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